안녕하세요. 광고 퍼포먼스 1본부 2팀의 김상현 팀장입니다. 오늘 교육 같은 경우는 저희 메타 많이 이용하고 계시죠? 요즘에 페이스보다 인스타그램 많이 집중하고 계시는데요. 이제 타겟을 어떻게 설정하는지, 그 다음에 이 개념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은 다시 설명을 해드릴게요. 메타 플랫폼 안에서 타겟 설정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타겟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첫 번째, 핵심 타겟이라고 통칭하고 있고요. 두 번째는 맞춤 타겟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유사 타겟이라고 합니다. 보통은 저희가 광고를 진행을 할 때 핵심 타겟으로만 먼저 광고를 선행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내가 광고를 진행하고자 하는 고객의 타겟의 성별, 연령, 그 다음에 거주 지역, 언어 들의 이런 좀 인구 통계학적 행태들을 핵심 타겟이라고 합니다. 맞춤 타겟은 무엇이냐? 어떠한 관심사나 행동을 의미합니다. 여기 안에서는 저희가 타겟팅을 할 때 패션 쪽 같은 경우는 패션, 쇼핑몰, 그 다음에 온라인 구매 등등 온라인 쇼핑과 같은 게 이 관심사에 들어가게 되고요. 이제 이런 행동 같은 경우는 대표적인 게 이제 구매에 관심을 보인 사람과 같은 행동값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표적인 예시를 들었기 때문에 이거 말고도 굉장히 많은 맞춤 타겟의 정의들이 있고요. 메타에서 세팅하시려고 들어가시게 되면은 관심사 항목에서 이러한 관심사, 행동 등등등 타겟팅 값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유사 타겟은 무엇이냐면은 이제 광고 데이터 기반으로 유사한 값을 이제 추출해서 구분하는 타겟군이라고 그냥 간단히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이 말이 무엇이냐? 광고를 돌렸는데 구매를 했어요. 저희 사이트에. 그래서 구매 30일 동안 구매한 고객과 유사 타겟을 추출한다든지, 아니면 장바구니 같은 경우는 최근 7일 동안 장바구니 담은 타겟이라든지 담은 타겟과 유사한 타겟군을 이제 뽑는다든지,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러한 광고를 통한 행동값이 있어야지만 유사 타겟은 추출할 수가 있고요. 굳이 그 홈페이지에 들어와서 물건을 구매했거나 장바에 담았거나 문의를 남겼거나 하는 사람들이 아니더라도 유사 타겟은 추출할 수 있습니다. 광고 기반이기 때문에 그 광고를 이제 공유하거나 좋아요를 눌렀거나 아니면은 광고를 보고 이제 자사 인스타그램에 들어와서 뭔가 어떠한 상호작용을 하셨던 타겟들도 유사 타겟으로 뽑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 유사 타겟 같은 경우는 어떻게 조합을 하고 구성하는지에 따라서도 달라지기도 하고요. 그 유사도 같은 경우는 0에서 10% 구간에 있는 거를 저희 맘대로 비율로 설정해가 추출할 수가 있습니다. 그 0에 가까워질수록, 즉 그 0%에서 1% 구간까지 이제 좁아질수록 그 타겟의 범위 같은 경우는 굉장히 줄어들고요. 그 0에서 10%까지 늘어날수록 타겟의 범주는 커지지만 유사도는 조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유사성을 몇 %로 설정하는지, 그리고 어떠한 타겟군을 유사 타겟으로 뽑아내는지에 따라서도 이 조합이 달라지고 결과로 이어지는 값도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이들 광고를 진행하실 때 주로 세팅하시는 게 핵심 타겟 구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광고를 볼 때 어떠한 관심사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원하는 전환을 이뤄낼지를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러프하게 진행을 하시는데요. 이것들을 요즘에 대체해서 세팅을 하는 게 어드밴티지 플러스 타겟을 메타가 많이 권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어드밴티지 플러스 타겟은 무엇이냐라고 하면은 결국엔 이런 것들을 아무것도 거의 대부분 설정하지 않고 러프하게 광고를 진행하는 거를 어드밴티지 플러스 타겟이라고 하고요. 이제 언어 같은 경우는 보통은 모든 언어가 아니라 전 개인적으로 한국어로 맞춰놓고 진행하고 있기는 합니다. 국내에 거주하고 계시는 외국인들도 혹은 한국인이지만 언어 사용을 외국어로 쓸 수도 있기는 하지만 제가 광고를 진행했을 때는 타겟을 너무 러프하게 풀기보다는 어느 정도의 그 범위는
주는 게 성과가 좋았기 때문에 이렇게 진행하고 있고요. 다만 모든 광고 케이스마다 상황은 다르기 때문에 언어를 풀 때도 있고 혹은 줄일 때도 있고 그거는 이제 케이스 바이 케이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광고를 진행할 때 우리가 진행하고자 하는 고유의 코어 타겟이 있고 명확한 타겟군이 있다라고 하면 핵심 타겟 기반으로 먼저 1차 설정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좀 더 데이터에 대한 목수 확보를 하고 싶다라고 하면 어드밴티지 타겟으로 이제 2가지로 광고를 운영하시다가 어느 정도 데이터나 성과가 쌓였다 싶으실 때는 맞춤 타겟을 2차로 활용해 드리는 걸 제안해 드리고 있고 이것들에 대한 목수값이나 활용했을 때 성과가 잘 일어났다라고 했었을 때는 유사 타겟까지 확정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요약을 해보면은 그 광고 첫 시작의 기본은 저희 핵심 타겟, 즉 어드밴티지 플러스 타겟군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제 데이터 모수 확보 후에는 타겟과 유사 타겟의 조합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여기서 말씀드리는 게 이 맞춤 타겟 같은 경우는 관심사 설정을 너무 많이 하다 보면 노출량 확보 자체가 굉장히 보수적으로 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맞춤 타겟 같은 경우 관심사나 어떤 행동 기반 값들을 많이 집어넣으시기보다는 조금씩 추가하시면서 러프하게 테스트해 주시는 거를 권장을 해드리고 있고요. 근데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광고에는 정답이 없기 때문에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이런 타겟군 자체를 많이 좁혔을 때 성과가 나는 케이스들도 있습니다. 근데 소수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케이스의 다수의 사례를 보았을 때는 이 맞춤 타겟 자체를 너무 세분화적으로 구분해가지고 세팅했었을 때보다 어느 정도 러프하게 했었을 때 성과가 나는 결과값이 좀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제안 드리고 있고 다만 이제 광고를 진행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테스트이기 때문에 기본 테스트가 끝난 이후에는 이 맞춤 타겟 안에서도 좀 다양한 조합과 시도는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 맞춤 타겟 안에는 패션이라는 카테고리가 있으면 여기 안에서도 스트릿 패션이 있고 그거 말고도 이제 패션 액세서리가 있고 등등등등 엄청 이 교집합되는 카테고리군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럴 때는 가장 큰 범주의 관심사 하나만 설정해 주셔도 이 모든 관심사들이 같이 묶여서 노출되기도 하니까 너무 많은 관심사를 추가해서 길게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광고를 진행할 때 타겟은 무엇이든 다 핵심이 될 수밖에 없고 결과를 내기 위한 1차 단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메탄 같은 경우도 이런 타겟군들에 대해서 너무 어드밴티지 플러스 타겟으로만 광고 집행하시기보다는 이런 핵심이랑 맞춤 유사 타겟도 조합해보시면서 성과를 체크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어드밴티지 타겟으로 성과가 잘 나는 케이스도 있지만 이런 것들로도 테스트를 하시면서 결과를 도출해내는 과정은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이 타겟 설정이랑 조합 관련돼서 혹시 이 영상으로도 좀 이해가 안 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그 연락을 주시면 관련해서 컨설팅 및 상담도 도와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관련돼가지고 교육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컨텐츠 제작에 힘이 됩니다.